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최근 우리 한국은 도산 안창호함에서의 SLBM 발사를 성공시켰고 다음은 드디어 원자력 잠수함의 차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것이 정말로 이루어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 심상치 않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호주는 원래 프랑스 나발 그룹에게서 쉬프랑급 공격 원잠을 베이스로 한 전기 및 디젤 동력 잠수함인 어택급 잠수함 12척을 약 43조 원을 받고 건조하는 계약을 맺고 있었습니다. 호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방산 계약이었죠. 그런데 미국과 영국, 호주의 3국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가 발족하며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합의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되자 어택급 재래식 잠수함 계약을 강제로 파기당하게 된 프랑스는 눈뜨고 코베인 꼴이 되었다며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크게 화가 난 프랑스는 한국과 핵폐기물 재처리 기술을 비롯한 국방기술 협력 의향을 보란듯이 내비쳤는데요. 프랑스의 르포르 대사는 핵 잠수함과 관련한 모든 기술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프랑스와 미국뿐이다. 핵 잠수함부터 항공모함까지 미국의 기술은 어느 것도 필요 없다고 자국의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은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없지만 프랑스는 이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안들이 현재 한국에게 심상치 않게 다가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이 호주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줬다면 다음에는 한국에게도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들끓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현재 당장 과포화 상태에 이른 한국의 핵 폐기물의 재처리를 프랑스에게 위탁하는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을 대륙으로 표현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프랑스와의 계약을 파기하고 공격 원잠을 도입하는 호주. 먼저 이 사안에서는 대표적인 탈원전을 추구하는 국가인 호주가 이제까지 행보와는 달리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에 주목해야겠는데요. 호주는 탈원전을 앞장서서 추진해온 거대한 영토를 가진 국가이지만 원자력 발전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한국에 비해 2.5배 높은 전기료가 부과되며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나고는 합니다. 거기다가 최근 엄청난 피해를 남긴 산불과 같은 자연재해 때문인지 현재 호주 내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을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을 운영하려면 이를 위한 창정비 시설을 호주에 건설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원자력 산업까지 함께 육성되어야만 하는데 최근 원자력 발전을 필요로 하는 호주 내부의 여론에 힘입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나 생각되는데요. 호주는 미국의 가장 핵심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이며 대륙을 견제하는 미국의 행보와 가장 최전선에서 함께 행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과 영국도 호주를 팍팍 밀어주고 있는데요. 미국은 최근 호주에 택티컬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스텔스 순항 미사일인 제즘 ER, LRASM까지 모두 판매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미 공군과 해군에도 이제 막 실전 배치가 시작된 이 같은 최신 타격 자산을 이토록 빠르게 다른 나라가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호주는 이뿐만 아니라 8,800톤급의 구축함을 9척 도입하기로 했으며 여기에 더해 이제는 미국이 63년간 누구에게도 건네주지 않았던 핵추진 잠수함 기술까지 도입해 이제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군사력의 증강을 이루게 되었는데요. 호주가 이처럼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하는 것도 현재 호주와 아주 큰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대륙을 견제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2013년에 나온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 CSBA의 타임즈 온 스테이션 보고서에 따르면 호주에서 출항하는 디젤 잠수함의 경우 남중국해 작전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반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할 경우 남중국해에서 73일간의 지속적인 작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호주의 핵추진 잠수함을 위해 미국에서 호주에게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나 고농축 우라늄과 같은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는 데 필요한 여러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도 미국과 영국의 협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을 듯한데요. 핵추진 잠수함 중에는 핵탄두로 탑재한 SLBM을 운용하는 전략 원잠 SSBN도 있지만 이를 공격해 침몰시키는 또 다른 공격 원잠 SSN도 있습니다. 이제까지 탈원전 국가였던 호주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운용하는 SSBN 전략 원잠을 건조할 것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아마도 호주에서는 전략 원잠인 SSBN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공격 원잠 SSN을 운용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핵추진 방식을 이용하는 공격 원잠 SSN은 핵탄두 탑재 SLBM을 운용하는 적국의 SSBN을 은밀히 추적하기 위해 지그재그로 이동하면서 적 잠수함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수중에서 적 잠수함보다 더 빠르게 이동이 가능한 공격 원잠을 이와 같은 헌터킬러 작전에 투입하는 것인데요. 핵무기인 SLBM을 싣고 다니는 SSBN 전략 원잠은 어떻게 해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은 아주 위험한 전력입니다. 하지만 아군의 공격 원잠 SSN으로 항시 적의 전략 원잠 SSBN을 미행하다 침몰시켜버리면 이를
원칙적으로 차단해 버릴 수 있죠. 냉전 시절 미국과 소련의 잠수함이 서로를 그렇게 미행하고 다녔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며, 사실상 지금도 미국이나 러시아 등의 국가는 이런 식으로 서로의 전략 원잠들을 미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륙의 전략 원잠 SSBN을 추적하거나 유사시 침몰시키기 위해서인지 호주는 영국의 아스투트급 공격 원잠 SSN 8척을 도입하기로 했다는데요. 얼마 전 우리 한국의 부산항에 입항하기도 했던 아스투트급 잠수함은 수직 발사대 VLS를 탑재하지 않는 공격 원잠 SSN이기에 아직 호주가 핵탄두를 탑재한 SLBM까지 운용하는 것은 아닌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은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요. 애초에 한미 간 체결된 핵 확산 방지 조약에서도 핵무기를 싣는 SSBN이 아닌 재래식 무기를 싣는 공격 원잠 SSN을 군사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허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격 원잠 SSN 보유가 점점 현실이 되고 있다. 만약 우리에게 공격 원잠 SSN이 주어진다면 바로 중형 항공모함을 건조해 연안 밖으로 나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항공모함 전단을 완성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곧 동북아 정세의 판도 자체를 크게 바꿔놓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원자력 잠수함은 핵무기로 규정지을 수 없고 핵을 연료로 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다라고 규정지었는데요. 미국이 호주에게 핵 잠수함을 판매하는 것은 단 한 번뿐인 예외 사항이라고 했지만, 이와 같은 공격 원잠의 허용이 북쪽과 대륙이라는 가장 위협적인 적들을 사이에 두고 있는 한국에게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희망을 가져보게 하는데요. 미국에게도 북쪽은 선을 넘는 위협적인 국가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륙은 급격하게 군사력을 증강시키며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죠. 과거와 달리 미국은 현재 동맹국들의 자신들의 해군 함대를 상시 배치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대륙의 횡포에 크게 화가 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미국과 함께 대륙을 압박할 것을 약속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 한국에게 SSBN과 핵탄두 SLBM을 허가해준다면 미국으로서도 매우 든든하고 확실한 전력이 될 겁니다. 한국이 공식적으로 미국과 함께 대륙에 강렬히 저항할 것을 선언하고 모든 사안에서 대륙과 대립하며 대륙을 견제하는 데 있어 최전선에 서겠다고 할 경우 미국은 충분히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허가해주면 물론 핵탄두까지 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할 경우 미국은 해구산으로 여전히 일본과 같은 다른 나라들의 자체적인 핵무장을 막을 수 있고, 한국은 핵탄두로 탑재한 현무포, 현무5를 운용할 수 있게 되겠죠. 일본은 과거에 저질러 놓은 잘못이 있는 만큼 규정상 탄도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처럼 핵탄두를 빌려 운용할 수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현재 미국이 한국을 전적으로 믿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에 아직은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대신 우리에게 공격 원잠 SSN이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북쪽과 한반도 주변의 대륙 전략 원잠 SSBN으로부터 더욱 든든한 방어를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전략 원잠 SSBN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공격 원잠 SSN으로 미행하거나 유사시 어뢰를 발사해 침몰시켜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SSN이 있다면 항공모함 전단을 완성할 수 있기에 이것만 해도 우리는 강력한 대양 해군을 육성할 수 있게 됩니다. 대양으로 나가지 않더라도 재래식 잠수함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잠항 기간 때문에 어디에 숨어있을지 알 수 없는 대륙 해군 입장에서는 한반도 연안으로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또한 핵무기를 싣고 다니는 대륙과 북쪽의 SSBN을 미행하고 다니다가 유사시 침몰시켜 적의 핵 공격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 또한 한국에게 자국의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겠죠. 호주의 이런 핵추진 공격 원잠을 미국이 허가해줬다면 우리 한국은 어떨까요? 최근 우리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될 것이 고려되고 있으며, 대륙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막강한 파트너로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이미 핵잠수함 건조 기술을 갖추고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군에서는 2018년 3월 중순 프랑스의 쉬프랑급에 준하는 성능의 원자력 잠수함을 자체 개발한다는 소식이 알려졌고, 2020년 7월 말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KBS와의 인터뷰에서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차세대 잠수함의 건조를 진행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우리는 2002년 3월에 이미 330MW급의 스마트 원자로 기본 설계를 완성해냈고, 이 규모만 축소할 경우 핵추진 잠수함의 추진 기관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9월 16일 호주의 공격 원잠 보유가 알려진 이후 미국에서도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2021년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한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쪽이 핵잠을 개발한다고 밝혔고,
대륙을 견제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잠 보유를 인정하자는 여론이 미국 의회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핵잠 보유가 허가될 경우 핵 연료는 미국이 재처리한 20% 미만의 우라늄을 한국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합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9월 16일 마침내 한국이 원자력 발전 후 남은 핵 연료를 다시 연료로 사용하는 기술을 미국 원전 당국이 공식 승인했는데요. 이제는 미국에게 핵 연료를 제공받지 않고도 우리 스스로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여 공격 원자매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편 프랑스 또한 한국의 핵 폐기물 위탁 처리는 물론 잠수함과 관련해서도 국방협력 관련 의향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가 개발할 것이라고 하는 한국형 핵 잠수함은 20% 미만의 우라늄을 핵 연료로 사용하는 프랑스의 쉬프랑급 공격 원잠 SSN과 비슷한 성능을 가질 것이기에 더 이상 핵 연료 문제도 걸림돌이 되지 않을 듯한데요. 마침 프랑스도 우리와 협력하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만큼 점점 더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는 듯합니다. 앞으로 있을 한미 연례 안보 협의 회의에서 좋은 결론이 나왔으면 하네요.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